양파는 대부분 옷자랐기 때문에 밭에 흙이 안 보일 정도로 웃자라 있다. 정식기에 웃자라 썼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오늘은 마늘 양파 얘기할 거예요. 지금 영상 찍는 게 1월인데요. 일단 새해 복 먼저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2월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마늘 양파 추비 시즌이 시작이 되니까 이때 지금 예상되어지는 문제점이나 조금 우려되는 점, 그래서 좀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월달, 3월달, 다가오는 2월달, 3월달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줘야 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 전에 이제 기상 예측 자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1월, 2월, 3월에 기상청 데이터를 참고하면요, 1월달 같은 경우는 평년과 비슷한 온도가 유지가 될 것 같지만 2월달, 3월달 같은 경우는 평년보다 온도가 높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 60% 확률은 대부분 이제 높다라고 보여져야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데이터 상에서는 이제 다가오는 2월, 3월에 조금 더 따뜻할 예정이다. 따뜻해지니까 양파, 마늘의 생육이 조금 빨라질 거고 좀 추위 시즌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이제 강수량 부분도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상청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1월달 같은 경우는 평년보다 대체적으로 적어서 건조한 날씨가 예상이 되어지고, 2월달 같은 경우는 평년이랑 강수량이 비슷할 것 같고요. 3월달 같은 경우는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년보다 2025년 3월에는 강수량이 조금 더 많을 거다, 습할 거다, 조금 웃자람이 심하지 않을까, 온도가 올라가면서 강수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좀 웃자람이 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파 재배 면적을 저희가 추산해서 살펴보도록 하면은 전체적인 재배 면적은 전년에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감소했어요. 한 마이너스 3.5% 감소했고, 평균에 대비해서도 한 0.4% 감소를 한 상황인데요. 조생종 같은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조생종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0.5%, 평균적인 평년 대비 1% 증가한 걸 살펴보실 수 있네요. 이유는 조생종이 이제 가격이 되기 때문이겠죠. 마늘 같은 경우도 비슷한 맥락일 것 같습니다. 그 생육기간이 좀 짧지만 비교적 늦게 정식해서 늦게 이제 수확을 할 수 있는 한지역 마늘이랑 좀 생육기간은 비교적 길지만 조금 이른 시기에 정식해가지고 어쩌면 한지역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수확을 할 수 있는 난지역 마늘을 비교를 해보면요, 난지역 마늘이 여전히 한지역 마늘보다 많이 심겨져 있는 거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마늘 재배 면적은 전년에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고 평년에 대비해서도 많이 빠지고 있어서요, 수급의 불안정이 지금 예상이 되어지고 마늘 가격이 좀 소폭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조생종이 왜 많이 심어졌나를 살펴보면은 양파 같은 경우는 조생종이 성출하되는 시기에 가격이 제일 괜찮은 걸 살펴보실 수 있어요. 이제 평년 연두색 그래프만 살펴보시면요, 조생종이 출하되는 시기에 가격이 높다가 점점점 이제 중생종, 만생종이 이제 출하가 되면서 전체적인 양파 수급량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공급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꾸준하게 떨어지는 걸 살펴보실 수 있죠. 그래서 농가 분들께서 조금 더 이제 소득에 도움이 되는 조생종 양파 쪽에 정식 면적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할 때 이슈를 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양파랑 마늘이 정식되는 시기에 좀 이제 기사 내용을 발췌를 해왔습니다. 어쨌건 포인트는 정식이 조금 늦어졌다. 늦어진 이유는 좀 이제 가을 장마가 조금 길었고, 그리고 정식이 늦어지는 만큼 모종 상태에서 좀 양파랑 마늘이 큰 기간들이 많았는데 그 기간 동안도 어느 정도 고온이었다. 그래서 웃자람이 심하게 우려가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좀 빨간색 줄친 부분만 빠르게 저희가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 하순이면 끝날 양파 정식이 아직도 준비 단계이다. 정식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거죠. 정식이 평년 대비 길게는 20여일가량 늦춰져서 육묘상에서 20일간 더 크는 상황이 되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육묘상에서 워낙 우량하게 자란 모종들이 밭으로 들어가고 그 밭 자체에 들어간 정식기에도 고온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웃자람이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이 현상 같은 경우는 지역이랑 무관하게 어쨌건 정식이 지금 늦어졌고요. 정식 작업이 지연됐기 때문에 월동전의 생육기간이 짧아졌습니다. 그러면 월동기에 냉해를 입을 확률도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식이 늦어져서 육묘상에서 오래 키운 다음에 정식을 하게 되면 뿌리의 활착 정도가 약한 상태에서 큰 한파를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그럴 때는 냉해, 월동기의 냉해 피해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이제 어떤 부분이랑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그 저온 요구도를 충분하게 평년만큼 충족시킬 수 없다. 저온 요구도가 평년에 비해서 충분하게 충족되어질 수 없는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고요. 그 저온 요구도가 평년에 비해서 충분하게 충족되어지 못해졌을 경우에는 생리장애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월, 3월 지나고 나서 이제 4월이 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 순양파, 추대양파라든가 벌마늘 같은 생리장애가 일어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환경적인 영향이고, 환경적인 영향이 늦은 정식에 의한 저온 요구도의 불충분한 충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늦어져서 모종이 너무 자란 상태로 논밭에 심어졌기 때문에 추 꽃대가 올라오는 추대 양파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웃자람이 심하다. 웃자람이 심하다. 정식이 늦어져서 모종에서도 너무 잘 컸고 정식한 밭에서도 고온이 유지가 되니까 웃자람이 심하다 라고 기사에서도 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포전에 양파는 대부분 웃자랐기 때문에 밭에 흙이 안 보일 정도로 웃자라 있다, 정식기에 웃자라 썼다 라고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을 기사에서 발췌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살펴보셨다시피 기상청 데이터에 살펴보셨다시피 2월이랑 3월에 높은 기온이 높은 확률로 예상이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추비가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양파랑 마늘의 생육이 고온기 2월, 3월에 높은 기온 때문에 양파, 마늘의 생육이 조금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추비가 빨라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웃자람이 조금 더 심해질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2월, 3월에 아무리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2월, 3월에 바짝 한파들이 분명히 오거든요. 그럼 충분히 웃자라 있는 웃자람이 만연되어져 있는 양파, 마늘 같은 경우는 냉해 피해, 그 시기에 냉해 피해가 좀 심각하게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3월 달에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이 예상이 되어진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의 밑거름, 그리고 또 완유성 제품들, 그리고 혹은 양분의 유효화가 늦은 좀 이제 유기질 제품들의 공급과 3월 달에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이 연결이 되어지면 양분 공급이 조금 과해질 수 있습니다. 양분 공급이 좀 과해지기 때문에 좀 양파의 생육의 불균형이 초래가 되고요. 병해가 좀 만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생리장애로는 이제 벌마늘이나 수량파 그리고 웃자람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등장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2월, 3월에 추비를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그 추비의 양을 반드시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하는 추비의 종류 중에서는 이제 요소태 질소라든가 그러니까 질소의 함량이 높은 제품보다는 다른 양분이 좀 균형을 맞춰서 들어가는 제품들이 양이 가감이 되어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식기에 이제 밑거름 하시는 그 양이나 비종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넣으신 거니까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2월, 3월, 4월, 5월에 거쳐서 이제 진행이 되어지시는 추비의 종류랑 추비의 양을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현상 자체가 조생종을 좀 많이 하시는 분위기잖아요. 돈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생종은 또 빨리 뽑아내고 빨리 뽑아낼수록 돈이 된다는 인식이 있으셔가지고 생육을 조금 빠르게 가져가시기 위해서 질소를 과다하게 주시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우려된다라는 거죠. 질소의 요구도가 높은 작물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복이 되고 난 다음에도 구비대가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되는 작물이기 때문에 질소를 많이 추비 때 공급하셔야 되는 이유도 분명히 확실합니다. 하지만 올해 기상 자체가 2월, 3월에 고온기이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3월에 강수량이 많을 거다. 그러니까 웃자람,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웃자람이 좀 심각하게 우려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에서 작년에 정식하셨을 때 이미 많이 자란 모종을 정식하셨다. 왜냐하면 정식기가 늦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포인트에서 얘기하는 거 다 자체가 웃자람이 심각할 거고
그리고 질소질이 너무 많이 공급이 되면은 2차 영양생장으로 인해 가지고 생리장애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 예컨대 뭐 추대 양파라든가 벌마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라고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들을 저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질소질 요구도가 높은 작물이고 빨리 키워야 되는 조생종 양파라고 하더라도 질소를 과다하게 살포하는 건 저희가 좀 우려되는 점이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생리장애들이 더욱 심각하게 만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네, 4번에 있는 설명 자체가 3번의 설명이랑 제가 연관돼서 설명을 드렸죠. 작년에 고온기, 정식기의 고온, 그리고 길어진 가을 장마로 인해서 정식 시기도 늦어졌고, 그 정식할 때도 고온이었고, 정식할 때 이미 모종 자체가 좀 많이 평년보다 커진 모종, 웃자라 있는 모종을 정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과한 질소질 공급이라든가, 혹은 과하지 않은 질소질, 그러니까 질소질이 아니더라도 과한 양분의 공급을 2, 3월에 조금 삼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은 칼슘입니다. 칼슘 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런 생리장애라든가 병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는 늦어진 정식과 정식기 고온, 그리고 육묘상에서 너무나 많이 자랐었던 양파, 마늘, 모종, 그리고 2월, 3월에 평년보다 높은 기온, 그리고 3월에 평년보다 높은 강수량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무기질 비료의 영양 공급원 중에 하나를 칼슘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칼슘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칼슘이 들어간 세포랑 칼슘이 들어가지 않은 세포 비교만 하시더라도 칼슘이 들어간 세포가 훨씬 더 예쁘네요. 그죠? 칼슘 자체가 세포벽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포가 뭉개지지도 않고 일그러지지도 않고 예쁜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칼슘이 들어간 세포를 살펴보시면 단단한 세포 조직, 조밀한 세포 구조, 그렇기 때문에 세포벽이 단단해지고 세포들끼리 잘 연결이 되어져 있으니까 외부의 항원들 자체가 똑같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침투하는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칼슘 같은 경우는 병원균을 사멸시키거나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병원균이 똑같이 포전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양파 쪽으로 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칼슘이 결핍되어져 있는 세포 보면은 안 이쁘잖아요. 칼슘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안 이쁩니다. 쉽게 무너지는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고 세포 간의 유동성이 너무나 심하고 잘 일그러진다라는 거죠. 표면에 갈라짐이 좀 심해진다. 그래서 칼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마크로한 레벨을 살펴보면은 칼슘이 들어가 있는 애랑 안 들어가 있는 애 보면은 칼슘이 안 들어가 있는 애들은 좀 이제 그 외피가 좀 깨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외부 병원균의 침투가 쉽다. 칼슘이 들어간 세포에 비해서 똑같은 항원, 똑같은 병원균이 포전에 있다고 했을 때 그 자체가 양파 마늘 쪽으로 들어가고 병해가 좀 심각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칼슘을 치셔야죠. 병해 자체가 좀 심각하게 예상이 되어지는 환경 조건이니까요. 그래서 요소 같은 경우를 토경시비로 공급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질소질 비료를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양파의 생육과 마늘의 생육을 빠르게 가시기 위해서 질소질 비료를 토경시비 하시는 분이 있다면 토경시비를 질소 주셔야 됩니다. 양파 마늘은 고질소 요구도 작물이니까요. 질소 주셔야 되는데 요소 주시지 말고 질산 칼슘을 주시자. 질소랑 칼슘 같이 주시자는 거고요. 요소를 또 연면시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질산 칼슘 연면시비 하시자. 그러니까 질소질 자체를 좀 줄이자는 거죠. 질소질을 줄이고 질소와 칼슘을 같이 공급하자. 질소를 아예 공급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돼요. 양파랑 마늘 같은 경우는 질소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꽤 높은 레벨로 필요하기 때문에요. 질소는 공급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질소만 공급하시는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NK 제품을 토경시비 하시는 분들께서는 NK 제품뿐만 아니라 NK와 칼슘, 요는 칼슘을 공급하자라는 거죠. NK 칼슘을 공급하시자. 그리고 비료를 안 주는 경우도 있겠죠. 너무 지금 못 자라 있으니까 비료를 못 주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칼슘만 주시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산 칼슘 자체도 이제 질소를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질산 칼슘이 아니라 그냥 아예 칼슘만 들어있는 천연 칼슘. 굳이 저희 회사 제품으로 얘기하자면 야라 비타라는 제품 중에 스타핏이라는 천연 칼슘이 들어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칼슘을 공급해 주시면은 칼슘이 공급이 되어지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2, 3월의 환경 이슈와 정식기가 늦어져 있기 때문에 병해라든가 생리장애가 만연되어지는 양파, 마늘의 병해와 생리장애를 좀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칼슘을 공급하자가 포인트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만 토경12로 공급하시는 분들, 빨리 키우시려고 질소를 요소로 토경12로 공급하는 분들께서는 그만두시고 질산칼슘을 토경12 하시자. 질소랑 칼슘을 같이 공급하시자. 근데 질산칼슘 중에 저희 제품 나이트라보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소를 녹이셔가지고 연면시비 하시는 분들, 혹은 질소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영양제를 사셔가지고 연면시비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거 그만하시고 차라리 이 질산칼슘을 녹이셔서 연면시비 하셔라. 그게 더 가성비도 훨씬 더 좋아지고 양파 마늘에도 훨씬 더 좋다라는 거고요. 이 물에 녹이는 질산칼슘, 물에 잘 녹는 질산칼슘 제품으론 저희 제품 중에 칼시니트라는 제품이 또 전국적으로 많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NK만 공급하시는 분들, 요소만 공급하시는 것보다 낫죠. NK만 토경으로 공급하시는 분들께서는 NK 좋습니다. 하지만 칼슘이 꼭 필요하죠. 네, 칼슘이 꼭 필요합니다. 유니칼슘이라는 제품, NK 칼슘 제품이거든요. 요거는 뭐 더할 나위 없는 제품입니다. 질산칼륨, 질산가리와 질산칼슘의 조합이거든요. 질산가리 자체도 굉장히 비싸고 좋은 제품이고 질산칼슘 자체도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 이 두 가지 제품이 혼합되어 있는 염류 집적이 거의 없다시피 한 제품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사용하시기 편리하고 좋은 제품인데요. 유니칼슘이라는 NK 칼슘 제품이 전국적으로 저희 제품으로 많이 사랑을 받고 있죠. 그래서 NK만 공급하시는 분들께서는 NK 칼슘으로 바꿔라 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비료를 주면 안 된다. 너무 웃자람이 만연해가지고 질소건 간에 무슨 뭐 가리건 간에 지금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슘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칼슘을 주셔야 되고 다른 양분을 조금 이제 배제하는 비배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천연 칼슘, 칼슘만 들어있는 천연 칼슘을 공급하시자라는 거고요. 저희 제품 중에 스타핏이라는 제품이 또 저희가 런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지금 농가분들께서 좋은 제품이다라고 코멘트를 해주고 계십니다. 칼슘 영양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칼슘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 칼슘을 지금 토경으로 공급하는 나이트라보라든가 혹은 또 이제 연면시비할 수 있는 질산칼슘, 칼시닛이라든가 혹은 NK 칼슘, 유니칼슘 같은 경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액상 형태로 된 칼슘 영양제는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마늘, 양파 자체가 이제 고온기가 되면서 칼슘 결핍 증상들이 굉장히 빈번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이걸 쉽게 관측할 수 있는 게 바로 팁번이죠. 근데 토경으로 칼슘을 충분하게 공급을 한다고 했을 때 이 팁번 증상이 아예 오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안 한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나아요. 그리고 안 올 확률도 굉장히 높죠. 근데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권부 환경 자체가 좀 많이 양분 흡수가 제한되어져 있다라거나 근권부가 많이 망가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연작을 하시면서 연작장애가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병 같은 게 병해가 만연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특히나 이제 요새 논양파 많이들 하시는데 논양파는 반양파에 비해서 좀 이제 배수가 불량해가지고 근권부 발달들이 좀 빈약한 경우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모작을 돌려야 되는 이제 농가의 현실도 제가 인정은 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우려되는 점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토경으로 근권부로 칼슘이 공급되어지는 건 필수지만 그 외에 이제 연면시비로 칼슘 영양제가 공급되어지는 것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하셔야 되는 상황을 저희는 인정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칼슘 영양제가 조금 저렴하고 흡수율이 좋고 침투제라든가 확산제라든가 전착제가 좀 섞여 있는 야라비타 스타핏 같은 이런 제품들을 좀 사용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제 NK 칼슘이라든가 무슨 뭐 다른 뭐 칼슘이 들어간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나는 그냥 요소나 NK만 쓸래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렇게 쓰실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 분들께서는 최소한 이 칼슘 영양제라도 충분하게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웃자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제 양분이 추가적인 투입이 어려우니 그럴 때는 이제 칼슘 영양제를 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조금 길었는데 이 칼슘 영양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농가건 간에 칼슘 영양제는 쓰셔야 됩니다. 근데 근권부에 칼슘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면 원래 칼슘 영양제 6번 칠 거 2번, 3번만 치셔도 남들보다 훨씬 더 칼슘 함량이 높은, 저장성이 좋은, 품질이 월등한, 수확량이 높은 양파 마늘을 생산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칼슘이 근권부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 칼슘 영양제를 쓰셔야 됩니다. 남들보다 횟수 늘려서 쓰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웃자람이 심해가지고 비료를 못 하시는 경우에라도 칼슘 영양제는 쓰셔야 된다는 거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칼슘 영양제는 쓰셔야 된다. 충분하게 비배 관리가 잘 된, 즉 칼슘이 근권부로 많이 공급이 된, 즉 나이트라보를 쓰시거나 유니칼슘을 쓰셨던 분들은 이 칼슘 영양제를 조금 줄여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제품들 나이트라보, 유니칼슘 그런 거 안 쓰셨던 분들께서는 이 칼슘 영양제를 남들이 치는 것 이상으로 치셔야 되는 거고요. 좀 이제 모종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2월 3월에 좀 기상이 이상해가지고 웃자람이 심하신 분들께서도 칼슘 영양제를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드리면 조금 더 편하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인산까지 공급하실 수 있으면 금상첨화죠. 인산 같은 경우는 이제 마늘 양파에서 인산의 중요성은 제가 너무나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1차 웃거름 정도는 이제 인산을 챙기자라는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밑거름으로 인산 전량 때려박지 말고 적어도 1차 웃거름에서는 복합비료 형태를 공급을 해가지고 인산을 양파 마늘에 공급을 충분하게 해주자. 그 이유는 인산을 공급해야지만 뿌리가 잘 발달이 되고 수확량도 증가하고 웃자람을 방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산 자체가 ATP라는 식물이 사용하는 에너지 물질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꼭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인산의 뭐 이동성이라든가 토양 내 이동성이라든가 저온기 흡수 장애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1차 추비에 인산을 무조건 공급해야 된다, 이런 설명은 좀 저희 다른 영상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설명이 길어지니까. 어쨌건 인산 같은 경우가 공급이 되면 추비 형태로 공급이 되면은 금상첨화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건 일반적인 정인산을 웃거름으로 사용했을 때 양파 마늘이 아무리 청근성 작물이고 뿌리 발달이 빈약하다라고 하지만 심토 부분에 뿌리는 존재하고 있고요. 그 심토에 있는 새 뿌리를 통해서 인산을 흡수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정인산은 뭐 멀칭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표토에서 심토까지 도달할 확률이 너무나 낮습니다. 그리고 도달하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도달하는 기간 동안 불용화도 너무나 쉽게 되죠. 그러니까 조금 더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정인산을 웃거름으로 뿌렸다, 얘네는 양파 마늘 흡수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심토까지 좀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인산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심토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인산이 바로 이 폴리인산입니다. 그러니까 웃거름의 형태로는, 정리 다시 할까요? 웃거름으로는 칼슘이 꼭 공급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웃거름으로는 인산까지 공급되면 금상첨화입니다. 하지만 이 웃거름으로 공급된 인산은 반드시 정인산의 형태가 아니라 폴리인산의 형태여야지 훨씬 더 양파 마늘이 흡수를 할 수 있고, 양파 마늘 흡수해서 에너지 구성원인 ATP가 생성이 되고 뿌리도 발달되고 수확량도 증가하고 웃자람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 지금 2월 3월에 기상의 예측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정식기에 좀 예년과 다른 정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연결해가지고 양파 마늘의 병해와 웃자람, 생리장애, 벌마늘, 뭐 순양파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거를 좀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칼슘 공급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인산까지 꼭 공급을 하셔라 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웃자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농가분들께서 지금 조금 더 따뜻해지시면은 제일 관심을 갖는 품목 중에 하나가 또 웃자람이어서요. 웃자람 부분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웃자람 원인 완벽 정복이라고 저희가 또 이제 유튜브에 웃자람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영상이 있어서요.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는 웃자람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웃자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이 영상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웃자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웃자람의 발생 원인은 뭐냐? 결국에 물도 많이 들어가고 질소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물이랑 질소가 많이 들어가서 영양생장이 많이 된 거죠.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제품들,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제품들이 시중에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되어지고 있는데, 인산칼륨 자체가 웃자람을 해결할 수 있는 되게 근원적인 물질이라는 거고요. 그 근원적인 물질인 이유 자체가 인산이랑 칼륨 자체가 질소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질소랑 견줄 수 있게 체내의 이동성이 좋다. 그러니까 체내에서 질소의 이용을 좀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웃자람을 억제할 수 있는 근원적인 물질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농도로 인산가리, 사실 다른 제품들이 고농도로 다른 제품을 고농도로 연면 시비하게 되면은 좀 비해라든가 비행 같은 경우가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예컨대 그 유기산 같은 제품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좀 고농도로 공급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아미노산 같은 제품들도 고농도로 공급하게 되면은 좀 이제 장애가 옵니다.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인산가리는 고농도로 공급했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인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인산가리가 이제 고농도로 연면 시비하게 되면은 식물은 스트레스 시그널이 자극이 되고 그거에 의해서 에부식스산이 이제 방출이 되고요. 에부식스산이 방출이 되면은 좀 이제 식물이 효율적으로 노화됩니다. 효율적으로 노화가 되고 성숙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웃자람을 좀 더 잘 예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수확기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앱식스산의 효과 자체가 호흡을 저하하기 때문에 식물을 좀 어느 레벨 이상으로 많이 키우는 걸 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웃자람 해결에 가장 효과가 뛰어난 제품은 바로 인산가리일 수 있겠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로 질소랑 근원적으로 경쟁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좀 고농도로 살포했을 때 장애가 적으면서 앱시스산의 방출을 유도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근원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물질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칼슘 형태는 인산가리에 비해서 웃자람을 예방하는 데는 적합하진 않아요. 농가분들께서 그러니까 칼슘을 공급하면은 웃자람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질소가 아니면 다른 양분들은 연면시비 하게 되면 질소를 좀 억제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억제할 수 있으니까 좀 웃자람을 해결할 수 있는 거긴 한데요. 굳이 근데 칼슘과 인산가리를 비교하게 된다면 얘네가 얼마나 지금 질소랑 잘 싸울까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칼슘이 잘 싸울지 인산가리가 잘 싸울지. 인산가리가 훨씬 잘 싸웁니다. 칼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웃자람이라는 증상 자체 포커스를 맞췄을 때는 칼슘보다 인산가리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질소와 싸우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웃자람을 예방할 수 있는 물질이다까지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설명은 이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 자체가 전부 다 이제 환경 변화죠. 2, 3월에 기온이 높아지고 있다. 3월에 강수량이 많아질 거다. 작년에 정식기에 고온이었고 가을 장마가 많아서 정식이 늦어졌다. 조생종 같은 경우가 많이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거는 경제적인 문제도 연관이 되어져 있지만요. 그러니까 이 환경 변화는 저희가 이제 컨트롤할 수 없게 많이 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환경 변화가 예상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 변화가 예상이 되어지는 만큼 칼슘 신경 쓰셔야 되고, 환경 변화가 예상이 되어지는 만큼 질소질 줄이셔야 되고, 환경 변화가 예상되어지는 만큼 인산을 좀 추가적으로 공급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좀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 변화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결국에 다 무기질 양분들이잖아요. 인산도 그렇고 칼슘도 그렇고. 이런 거 말고 이제 생리활성 물질이라는 것들도 여러분께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풀비휴믹산 같은 유기산, 그리고 해조제, 아미노산들이죠. 맞습니다. 이 세 가지 이 생리활성 물질 자체가 환경 변화에 대한 내성을 길러주는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실제로 사용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또 다른 영상에서 풀픽산, 휴믹산이 들어간 제품들과 그 역할, 해조제가 들어간 제품들과 역할, 아미노산이 들어간 제품들과 역할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계획이고요. 이제 해조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설명을 드렸었고 저희가 지금도 운용을 하고 있죠. 근데 풀빅산, 휴믹산이나 아미노산 관련된 제품들은 저희도 이제 빠른 시일 내에 한국 농가분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게, 적정한 가격에 효과가 좋은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유통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어쨌건 환경 변화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그 외에도 이제 생리활성 물질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양파 마늘 프로그램 보시면은 기비, 추비 요거는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요 이제 월동전이랑 2월, 3월 그리고 4월에 줘야 되는 연면 시비 방법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제품 중에 이 스타핏은 제가 누누하게 말씀드렸던 칼슘제고요. 이제 바이오트랙이라는 제품, 바이오트랙이라는 제품이 바로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간 환경의 변화에 대한 내성을 높여줄 수 있는, 길러줄 수 있는 제품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환경 변화가 좀 심각합니다. 양파 마늘뿐만 아니라 2024년 기준으로 뭐 과일들도 지역에 따라 사과 같은 경우는 꽃이 뭐 3번 폈네 4번 폈네 이러시고, 그거에 따라서 좀 수혜를 입는 작물들이 있고 좀 이제 손해를 입는 작물들이 있는데, 어쨌건 중요한 점은 환경 변화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농법이 아니라 좀 다른 농법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컨대 질소질을 공급하지 않는다라거나 칼슘을 꼭 공급한다라거나 복합 비료를 1차 옷걸음에 공급한다라거나 이런 농법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근원적인 해결 물질인 생리활성 제품들에 대한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그런 생리활성 물질의 제품은 가장 대표적인 게 해조제, 유기산, 아미노산인데, 이 해조제 제외한 유기산, 아미노산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